어우 무거워. 이걸 막 한참 동안 들고 있을 만큼 가볍진 않네. 안녕하십니까, 오이스터 홍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 산 자전거 컬리 엑스트론 미니 모델을 리뷰하기 위해서 한강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영상에 컬리 팝업 스토어에 가서 컬리 엑스트론 미니 모델을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이 미니 모델을 구매하고 나서 어떤 영상으로 가장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여행에 투입해서 일상생활, 그러니까 제 영상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자전거를 소개하려고 컨텐츠를 짜놨었는데, 지난번 팝업 스토어에 방문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댓글에 의외로 이 미니를 빨리 좀 리뷰해달라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행보다는 리뷰를 먼저 하고 자전거를 소개시켜 주고 나서 여행을 가자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리뷰 영상부터 들고 찾아왔습니다. 말은 자전거 리뷰 영상이지만 저는 오늘 이 뻔한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뭐 스펙이 어떻고 뭐가 들어갔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싹 덜어내고 이 자전거의 실사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출퇴근으로는 과연 어떤지, 두 번째 부업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뭐 언덕이나 이런 데를 잘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세 개를 보통 가장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를 이 리뷰 영상 하나로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에 앞서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 자전거의 가격일 거예요. 이 컬리 엑스트론 미니 모델 같은 경우는 98만원에 출시가 됐고, 다만 이 배터리가 10A로 작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서스펜션이 들어간 안장, 이게 약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이 안장으로 무료로 교체를 해주고 5가지의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터리는 무조건 큰 걸 사야 된다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기본 10A 배터리를 빼고 20A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문을 했어요. 이 배터리는 엑스트론 모델끼리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를 구매하시든 간에 다 호환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A로 구매를 했고, 지금 팝업 스토어를 기준으로 20A를 구매를 하신다면 98만원에 20만원의 추가금이 붙어서 118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모델을 가지고 출퇴근으로는 어떨까 제일 먼저 궁금해서 3일 동안 출퇴근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역삼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회사까지의 거리는 집에서부터 편도 약 12에서 13km 정도 거리가 되고, 왕복으로 치면 25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회사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 부분도 있고, 삼성역 부분부터는 시내를 통해서 주행을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역삼, 이 동네는 언덕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지금 저는 25km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역시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가가 된 자전거이기 때문에 25km의 속도가 최대예요. 25km를 넘어가게 되면 모터는 자동으로 꺼지면서 순수 발 힘만으로 25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야 되고, 25km 이하의 속도에서만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기어가 없는 싱글 기어 자전거이기 때문에 기어가 1단밖에 없어요. 지금 체감으로는 일반 로드 자전거랑 비교를 했을 때 한 3단에서 4단 정도, 그 정도 텐션이 나오는 것 같고, 평지를 달릴 때는 딱 적당한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25km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한 18km 정도의 속도 이상을 넘어가면 발을 구르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정도 고속에서는 발을 그냥 굴러주는 신용만 하는 그런 헛도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5km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발은 구르고 있지만 힘이 전달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이 파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굴러주는 신용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일자로 쭉 뻗어진 자전거 도로 달릴 때는 다리가 약간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다리는 계속 굴러줘야 모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페달의 텐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채로 발을 계속 굴르게 되면은 자전거를 탈 때보다 더 피로가 쌓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크루즈 모드를 켜주면 됩니다. 이 퀄리 미니에도 동일하게 크루즈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 중에 하단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크루즈 모드가 작동이 돼요. 이렇게 크루즈 모드가 작동이 되면 다리를 멈추고 그대로 조향만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일정 속도 이상에서부터는 다리로 구르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루즈 모드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꽤나 강한 경사가 나왔습니다. 제법 경사가 있는 언덕도 파스 5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파스 5단을 넣었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혀 밀리거나 버거운 거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지네요. 이제 저는 한강 자전거 도로를 떠나서 시내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성역부터 역삼역까지 직진 코스를 쭉 따라서 가야 되는데 시내 주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쪽은 보시다시피 언덕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전거는 제가 기존에 타던 퀄리 볼트와 마찬가지로 500W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퀄리 볼트 같은 경우는 이 바깥에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가겠지만 이 엑스트롬 미니 같은 경우는 도난에 대한 위험이 좀 있습니다. 볼트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크고 특히나 뭐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을 제 자전거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꾸며놨기 때문에 함부로 집어가진 못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 미니 모델 같은 경우는 집어가기 좋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의 장점, 접이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대로 접어서 사무실까지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아주 컴팩트하게 잘 접히기 때문에 사무실까지 가져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다만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제법 상당하기 때문에 도수 운반이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이 배터리 때문에 많이 무거워요. 배터리가 없으면 가벼운데. 배터리 에. 엄청 비싸죠? 이거는 그나마 좀 전기 자전거 중에서는 좀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조그만 자전거라서. 네. 네, 수고하세요. 정말 자전거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게 잘 놨습니다. 저는 일하러 가볼게요. 자, 현재 시각 6시 퇴근을 했고 저는 이 역삼 지긋지긋한 무시무시한 러시아워를 뚫고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이 전기 자전거의 장점 역시 교통체증의 영향을 차보다 어느 정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차보다 빨리 집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온 사방, 사거리 양방향, 네 방향이 모두 교통체증으로 아주 난립니다. 어차피 여기서 금방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광진구까지는 한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차로는 아마 1시간이 넘게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렇게 저는 배터리 하나로 이렇게 3일 동안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연속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역삼까지의 거리가 편도로 약 12km 정도 되는데 왕복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3일 동안 충전하지 않고 그냥 배터리 하나로 갈아 끼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싱글 기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 이상에서는 페달링이 거의 의미가 없고 굴러주는 신용만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느 정도 운동의 기능도 같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니 모델보다는 기어가 들어간 더 큰 모델을 추천드리긴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미니 모델을 가지고 저녁 피크타임에 배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배민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지금 컬리 엑스트론 미니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평일 중에는 제일 바쁜 시간, 저녁 피크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엑스트론 미니로 배달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배달을 나왔습니다. 제가 컬리 볼트로는 배달을 많이 해봤는데 이 엑스트론 미니를 끌고는 처음 배달을 나와보거든요. 근데 지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엑스트론 미니가 컬리 볼트보다는 배달하기에 좀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컬리 엑스트론 미니는 탑튜브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기로 간편하게 이렇게 다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타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피로감 없이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자토바이 형태의 자전거는 이렇게 다리를 사이로 승하차를 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쭉 찢어서 자전거에 발을 크게 넘겨서 타고 내려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타고 내리면서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피크 시간 동안 배달을 해봤는데 이게 뭐 자전거가 작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 컬리 볼트를 이용해서 배달을 할 때보다 배달이 더 느리다거나 더 힘들다거나 아니면 잘 안 나간다거나 뭐 그러한 단점은 딱히 뭐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바퀴가 작잖아요. 이렇게 핸들을 조향을 할 때 좀 피드백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 볼트를 운행을 할 때는 핸들을 이렇게 틀면은 좀 천천히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볼트보다도 바퀴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조향이 너무 한 번에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자전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시거나 숙련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배달할 때 조금 애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배달만을 위해서 이 엑스트론 미니를 구매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바퀴가 너무 작기도 하고 이게 모터가 동일한 500W 모터가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모터 사이즈가 좀 더 작은지 똑같은 파스를 놨을 때 다른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자전거에 비해서 뭔가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은 좀 더 적었어요. 그럼에도 배달은 문제없이 할 수는 있다. 지금 미니를 이용해서 한 2시간 정도 배달을 했는데 이렇게 저녁 피크 시간에 2시간씩 배달을 해주면은 한 달이면은 자전거 값은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배달을 했습니다. 단가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 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미니 모델이지만 배달에도 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다만 바퀴가 작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들 조향이 너무 직관적이라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미니 모델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배달을 주업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더 상위 모델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퇴근과 배달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그냥 한강 라이딩을 해보러 나왔어요. 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 라이딩을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그리고 배달하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 볼게요.
저는 지금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25km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25km를 넘어가게 되면 모터가 작동을 멈춰서 순수 발의 힘으로 굴려야 되는 거는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트롬 미니 모델 같은 경우도 25km의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모터는 동작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엑스트롬 미니만의 그런 특별한 특징은 기어가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앞을 보시면은 보통 여기에 기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기어가 없죠. 이 엑스트롬 미니 모델은 싱글 기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가든 평지를 가든 어딜 가든 싱글 기어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다만 이 전기 자전거가 제가 퀄리 볼트를 타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달링보다는 거의 모터의 힘으로 다리는 굴러주는 신용만 하면서 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어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미니 모델 같은 경우는 기어를 빼버리고 금액을 낮추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렇게 25km의 속도로 달릴 때 지금 기어가 힘이 전혀 안 받고 있거든요. 다리를 제가 열심히 굴르고는 있지만 이게 장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냥 발 구르는 신용만 하고 있는 상태라 100% 모터의 힘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어가 달려 있을 때보다 이렇게 싱글 기어로 가게 되면 전력 소모가 좀 더 크겠죠. 근데 다만 이 미니 모델 말고 똑같이 생긴 엑스트롬 프로 모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기어가 달려서 나왔으면 가격으로 보나 여러 기능적인 면으로 보나 어중간한 모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싱글 기어로 나온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이 하나도 실리지 않는 페달을 굴리다 보니까 오히려 무동력으로 갈 때보다 다리가 많이 피로해요. 장력이 하나도 실리지 않고 허공에다 발길질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나니까 오히려 발이 많이 피로합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고는 싶은데 이렇게 페달이 힘이 들 때는 이 자전거 안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 하단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된 상태에서는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계속 일정한 모터의 힘으로 직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리가 멈춰 있는데도 약 24km의 속도로 계속 직진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싱글 기어지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중장거리를 가더라도 피로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동안에도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촬영하면 안 되죠? 촬영이요? 해도 돼요? 사진 아, 저 누군지 알아서 장줄리안. 네, 실물로 본 게 처음 신기해서. 저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장줄리앙이라고. 저 그림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 내가 여기 와서 장줄리앙을 실제로 볼 줄은 몰랐네. 오늘 완전 이거야말로 럭키비키죠. 오늘 완전 대박인데요. 장줄리앙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제가 실제로 보다니. 저는 이 자전거의 등판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지금 남산 초입에 와 있습니다. 제가 남산에 온 이유는 이 전기자전거의 등판력을 테스트할 때 남산을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냐 없냐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스탠다드 같은 기준이거든요. 남산을 올라가지 못하거나 힘들게 올라가면 언덕이 많은 데서는 이 자전거는 탈 수 없겠다. 그리고 이 남산을 좀 수월하게 올라가면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도 좀 수월하게 탈 수 있겠다. 이걸 나누는 좀 기준 같은 게 이 남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산에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남산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산을 올라가 보면서 이 자전거가 언덕이 많은 데서도 뭐 탈만한 자전거인지 아니면 언덕에서는 탈 수 없는 자전거인지 확인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남산을 올라갈 때는
이 자전거는 싱글 기어이기 때문에 뭐 기어 단수를 더 낮춘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 5단을 이용해서 쭉 정상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5단을 넣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뭐 거의 5단이 아니라 4단, 3단까지 내려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5단을 넣고 25km를 유지하면서 남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남산을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평소 25km로 올라가는 사람은 진짜 선수급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5단을 넣고 25km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단을 넣으니까 지금 체인 구르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파스를 3단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파스를 3단까지 내렸습니다. 모터 소음도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이쯤 되니까 진짜 내 발과 더불어서 모터랑 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5단은 진짜 쭉 치고 올라가서 전기 힘만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3단까지 내려도 전혀 문제없이 지금 남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발의 텐션과 모터의 동력을 이용해서 지금 남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남산 어필을 올라가고 있는데, 뭐 놀랍게도 이렇게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올라가도 될 정도로 지금 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너무 수월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 등판력이면은 물론 남산보다 높은 어필들이 뭐 서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를 문제없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지간한 지형에서는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저기 속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25km의 속도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5단을 넣으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게 자전거 프레임도 작고 비록 바퀴도 작지만 모터는 동일한 500W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보다 상위 모델이랑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터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갈 때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남산의 정상까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 머리를 보시면은 뽀송뽀송 하잖아요. 남산을 올라오는데 이렇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산뜻하게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은 등판력은 검증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사실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남산 밑으로 내려가 줄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어필을 올라갈 때 아이고 죽겠다 소리를 하고 내려갈 때는 시원하게 슝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고는 아이고 죽겠다 하는 올라갈 때 사고가 절대 안 나고, 내려갈 때는 진짜 사망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올라가다 죽는 사람은 못 봤어도 내려가다 죽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절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주의하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항상 브레이크 위에다가 손을 얹어 주시고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서 내려가야 돼요. 간혹 이 브레이크 패드 닳는 게 아까워서 브레이크를 많이 안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실력자는 속도를 잘 내는 사람이 실력자가 아니고 브레이크를 잘 쓰는 사람이 진짜 자전거 실력자입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속도 내는 데만 너무 열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항상 잘 사용하는, 능숙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퀄리 엑스트론 미니 모델에도 텍트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텍트로 브레이크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브레이크 그런 브랜드 중에서는 좀 상위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끝판왕급은 아닐지라도 정말 좋은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인데, 이 퀄리 미니에도 텍트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밀린다거나 그런 소음,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슥슥슥슥 브레이크 잡히는 소리만 나고, 뭐 쇳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듣기 싫은 끼익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브레이크 성능도 합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남산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저는 남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한강 자전거 도로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 한강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뚝섬까지 복귀를 할 예정인데, 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무동력으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이 엑스트론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자토바이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C포스트가 위아래로 조절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달링 포지션을 진짜로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 포지션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동력을 이용한 주행이 아니더라도 무동력으로도 좀 수월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트론 미니 과연 동력 없이 주행은 어떤지 제가 집까지 무동력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파스 0단 무동력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토바이 모델은 무릎이 거의 접어지다시피 포지션이 나와서 페달링을 할 때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확실히 C 포지션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무동력으로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편하게 주행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무릎 자체가 자토바이 모델은 무릎이 높게 올라와서 많이 불편한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페달링 하는데 뭐 전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무동력으로 이렇게 밟았을 때 지금 약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약 15km 정도의 속력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딱 따릉이 그 정도 컨디션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따릉이 타는 것만큼 힘이 들고 따릉이만큼의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무거운 배터리를 달고 달리기 때문에 뭐 그 점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뭐 배터리를 빼고 달리든 끼고 달리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배터리를 끼고 달리고 있는데도 약 15에서 16km 정도의 속도로 따릉이와 속도를 맞추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는 좀 운동용으로 타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걸 구매하시면은 무동력으로도 좀 수월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기어이기 때문에 이런 평지에서나 탈만하지 뭐 언덕이 나오거나 좀 경사진 곳을 갈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다시 뚝섬 유원지로 돌아왔습니다. 무동력으로 타고 왔는데도 꽤 탈만하네요. 딱 따릉이 타는 정도 느낌이었고, 무동력으로도 충분히 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퀄리 엑스트론 미니를 이용해서 출퇴근, 배달, 언덕 등판, 무동력 주행까지 다양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타보고 총평으로는 이 퀄리 엑스트론 미니 추천하고 싶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 퀄리 엑스트론 미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뷰 열심히 잘 해놓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접이식 자전거를 그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아요. 이 접이식 자전거가 접힌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최악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프레임 여기 이렇게 맞닿아져 있지만 여기가 접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맞닿아져 있지만 이 하중은 대부분 이 경첩에 실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내 주행이나 근교, 가벼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거는 물론 전혀 문제 없겠지만, 뭐 장거리를 간다거나 외곽으로 나간다거나 비포장도로가 섞인 그런 도로를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정말 위험해요. 포토를 밟는다거나 단차가 큰 곳을 세게 밟는다면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런 접이식 자전거가 부러졌다는 사례들은 카페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접이식 자전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접이식 자전거를 왜 샀느냐, 너는 추천하지 않으면서 이 자전거 그럼 너는 왜 샀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영상 리뷰에 보여드렸다시피 뭐 출퇴근, 배달, 그런 오프로드 이런 걸 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특히나 장거리 주행을 하려고 산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산 목적은 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배달을 하신다거나 뭐 장거리를 출퇴근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미니 모델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라이트하게 전기자전거에 입문하고 싶은데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 좀 가볍게 타실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퀄리 엑스트론 미니 모델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배달을 하거나 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산 게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델을 활용하는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컨텐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컬리 엑스트론 미니 리뷰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